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베네치아 주상복합 112제곱 34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총 1870세대 6개 동으로 용적률 557%, 건폐율 55%, 최고층 33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8년 12월 22일입니다. 21년 5월에 거래된 20층의 실거래 가격 11억 1천만원 대비 22년 12월에 거래된 22층의 직거래 실거래 가격은 6억 3천만원으로 층수에 상관없이 4억 8천만원, 43.2%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12년 12월에 거래된 27층의 실거래 가격 4억 6천만원 대비 최근 22층의 실거래 가격은 6억 3천만원으로 층수에 상관없이 1억 7천만원, 36.9%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전월세 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0층 5억원, 전용 59제곱 25층 7천에 150만원, 28층 1억에 16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2,902대, 세대당 1.55대로 넉넉한 편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는 도보 10분 거리에 6호선, 1호선, 동묘앞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소요시간은 39분, 판교 54분, 시청 22분, 여의도 37분 정도 걸립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 광희초등학교, 한양중학교, 금호여자중학교, 대경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성동고등학교, 장충고등학교가 있고 보육시설은 국공립 롯데캐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 및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청계점, 현대시티 아울렛 동대문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행당약점이 있고 동묘공원과 창덕공원이 있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으로는 1km 거리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1.8km 거리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암병원, 2.2km 거리에 서울대학교 병원, 2.2km 거리에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학원 48개, 병원 217개, 약국 77개, 편의점 64개, 마트 4개가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정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 2천 가구에 빠르게 접근 중인 가운데 경인 지역에서만 1만 가구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 8,02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월 대비 22.9% 증가한 수치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12월 집계에서는 정부가 위험수위라고 판단한 6만 2천 가구를 넘어설 거라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 373가구로 전월 대비 36.3%, 2,761가구 늘었습니다. 인천이 1,666가구에서 2,471가구로 한 달 사이 48.3%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5,080가구에서 7,037가구로 38.5% 늘었습니다. 서울은 전월과 비슷한 865가구를 기록했습니다. 경인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9,508가구입니다. 같은 시기 지방의 미분양은 47,654가구로 20.3% 8,049가구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1월 기준 경인 지역 중공후 미분양은 경기도 603가구, 인천 239가구로 총 842가구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올해 미분양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경제 변수와 주택 수급 지수를 고려한 예측 모형으로 주택가격을 전망한 결과 올해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은 3.5%로 지난해 2.4%보다 확대되겠다고 예상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4.4%에서 5%로 커진다고 전망했습니다. 더욱이 주산연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전망했을 때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8.5%,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 각각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주산연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위기 여파로 주택가격 하락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 벤처 부동산 포럼에서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 2천 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 가구씩 는다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할 만큼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 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89.3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지난 2021년 4분기 83.5로 사상 처음으로 80을 돌파하면서 이전 최고치였던 2008년 2분기 76.1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1분기 84.6, 2분기 84.9에 이어 3분기 89.3까지 4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됨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00으로 산출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와 통계청 가계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금리 등을 토대로 지수를 계산합니다. 즉, 가계소득과 금리, 주택가격을 모두 아우르는 만큼 주택가격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14.6으로 2분기 204 대비 10.6포인트 상승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이 넘는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부담지수 130에서 140, 소득에서 주담대 상환비 중 33에서 35% 선을 주택 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2008년 2분기 164.8을 정점으로 전반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어 2013년 1분기 94.8로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수 산출의 토대가 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하락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동기간은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 4.89% 내려 2012년 1월에서 11월 6.05%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